지난 시즌 68승을 거두고 우승까지 차지한 건 웬만한 구단이라면 역사에 남을 정상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25-26 시즌 단 15경기가 지난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는 14승 1패, 득실 마진은 무려 플러스 15.4로 압도적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는 모두 두 자릿수 점수차로 이겼고 평균 실점은 NBA 전체 1위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팀의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가 아직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오클라호마의 벤치 자원들은 다른 팀 주전 선수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리그 다른 팀과 비교할 수 없는 로스터 뎁스까지 가지고 있어서 부상이 나와도 팀이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죠. 참고로 이미 로테이션 선수들 여러 명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도 정말 리그에서 만나기 싫은 상대였는데 이번 시즌의 오클라호마 시티는 그냥 리그 경기가 너무 쉬워 보일 정도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오클라호마 시티는 리그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까지 직행했었고 NBA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정규리그 승리, NBA 역대 최고 득실 마진, NBA 역대 최고 인터컨퍼런스 성적 기록, 오클라호마 시티 프랜차이즈 최다 승리 기록까지 모조리 갈아치웠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걸 해낸 팀이 역대 두 번째로 젊은 우승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크레이지 시즌을 보내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회귀하는 게 정상인데 25-26 시즌 개막 후 돌아온 오클라호마 시티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돌아왔음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죠. 시즌 첫 15경기에서 이미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스타트 기록을 갈아치웠고 76승 6패 페이스라는 전무후무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페이스로 리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포인트는 압도적인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경기 내용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시즌 첫 경기 휴스턴을 상대로 연장 끝 한 점 차 승리,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경기 이후부터 오클라호마는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농구 기계가 됐습니다. 인디애나를 상대로 141점을 때려박고 애틀란타를 17점 차로 박살내고 댈러스 상대로 7점 차 승리, 세크라멘토 상대로 6점 차로 승리를 거뒀죠. 그들의 학살은 계속되었습니다. 워싱턴을 상대로 19점 차 승리, 뉴올리언스에게 31점 차로 대승, 클리퍼스마저도 19점 차로 눌렀습니다. 복병 포틀랜드에게 2점 차로 패하면서 잠깐 기세가 끊기는 듯 했었지만 그건 정말 잠깐 멈칫한 정도일 뿐이었죠. 왜냐면 첫 패배 이후 곧바로 6연승, 그것도 모두 두 자릿수 점수차 대승이었죠. 세크라멘토 31점 차, 멤피스 14점 차, 골든스테이트 24점 차, 레이커스 29점 차, 샬럿 13점 차, 뉴올리언스 17점 차, 그들이 만들어낸 14승 중 단 3경기만 한 자릿수 점수차였고 대부분의 경기는 4쿼터 가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나 있었죠. 지금의 오클라호마 시티는 그냥 강한 팀이 아니라 리그의 무법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트 위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매경기 숨막히는 수비, 폭발적인 공격,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까지 본인들이 승리자라는 확신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죠. 흔히들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렇게 압도적인 데에는 강력한 수비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펜시브 레이팅 118.2로 리그 5위, 경기당 평균 득점 120.5점으로 리그 4위, 그들의 공격력은 화려하지 않을 뿐 리그 최상위권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기록이 아니라 그들이 득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무작정 그냥 뛰는 팀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빠른 페이스로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아니고 화려한 작전들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스타일도 아니죠. 그들의 득점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야투 성공률 48.2%, 3점슛 성공률 37.4%로 둘 다 리그 6위권에 속해 있고 특히 자유투는 81.9%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즉 코트 위 전방위적으로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어내는 균형 잡힌 공격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투인데 하나의 1점인 자유투는 언뜻 보기엔 소소한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플레이오프처럼 큰 경기에서 경기 템포가 느려지고 공격 포지션이 줄어들고 한 점, 두 점이 승부를 가르는 상황이 오면 자유투만큼 승리에 직결되는 요인도 없죠. 오클라호마 시티는 그 중요한 요소를 지난해부터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주특기인 수비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현재 오클라호마 시티는 두말할 것 없이 리그 전체에서 가장 좋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102.8로 리그 2위, 경기당 실점 107.6점으로 리그 3위를 기록 중이죠.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지표를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상대팀 야투 성공률 43.6%로 리그 1위, 상대팀 3점 성공률도 34.2%로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한마디로 오클라호마 시티를 상대로 와이드 오픈 찬스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죠. 게다가 상대팀을 경기당 24.6 어시스트로 묶이며 리그에서 네 번째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상대팀의 세트 플레이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압박으로 그들의 플레이를 저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수비력을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가 바로 활동량입니다. 경기당 10.3개의 스틸로 리그 1위, 경기당 5.7개의 블록으로 리그 2위를 기록 중인데요.
오클라호마 시티 선수들이 수비하는 걸 보면 한 포제션 한 포제션 모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달려들죠. 이런 미친 수비력을 상대로 경기하다 정신을 차려보면 대부분의 팀들은 이미 승리가 멀어진 상태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완벽한 수준이다 보니 공격 지표는 리그 상위 5위권, 수비 지표는 리그 상위 3위권을 기록하며 평균 득실 마진 플러스 15.4라는 압도적 리그 1위 기록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작년의 기록을 갱신한 역대급 득실 마진인 플러스 12.9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정말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기록인 거죠. 이쯤에서 한 가지 잊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이 모든 걸 지난해 올 NBA에 선정되었던 제일런 윌리엄스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팀의 2옵션이었던 제일런 윌리엄스는 오프시즌 손목 수술 회복 때문에 아직 이번 시즌 1분도 뛰지 않았죠. 그리고 빠진 선수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벤치 에이스 역할을 했던 에런 위긴스, 수비의 핵심 루겐스 도르트와 알렉스 카루소, 엘리트 슈터 아이제아 조, 그리고 팀의 코어인 챗 홈그랜까지 이미 이번 시즌 여러 경기를 결정하고 있고, 켄드릭 윌리엄스와 니콜라 토피치는 아직 로스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에서 이탈한 선수들 라인업을 볼 때 이 팀이 대체 어떻게 압도적으로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지경입니다. 물론 시즌이 아직 길게 남았지만 현 시점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와 그 기세는 그 NBA 역사에서도 단 몇 팀만이 보여줬던 수준일 겁니다. 그냥 좋다는 말로는 부족한 진짜 역대급 팀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빠진 상황에서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NBA의 우승팀들은 역대적으로 팀의 스타 플레이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승팀과 역대급 우승팀을 가르는 진짜 차이는 바로 로스터의 뎁스죠. 오클라호마 시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부분을 준비해왔고 마침내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제 확실한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유하고 있죠. 샤이 길드스 알렉산더는 지난 시즌 MVP를 수상한 선수고, 제일런 윌리엄스도 이제는 올스타 반열에 올랐으며, 챗 홈그랜도 올 시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평균 19.9득점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로스터 뎁스를 알아볼까요? 샤이는 거의 매경기 3쿼터 만에 30점을 넣고 4쿼터 조기 퇴근하는 날이 많고, 제일런 윌리엄스는 이번 시즌 아직 1분도 뛰지 않았고, 홈그랜도 벌써 4경기를 결장하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의 공격 페이스는 단 1초도 느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격 페이스도 수비의 압박도 전체적인 경기력을 봐도 전혀 수준이 내려가지 않죠. 다시 말해 지금의 오클라호마 시티는 코어 몇 명이 팀을 이끄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의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팀은 말도 안 되게 깊고 유연하고 수준 높은 로스터 위에 세워진 팀이라는 겁니다. 팀의 핵심 자원들이 항상 모든 걸 떠맡을 필요 없이 로스터 뎁스로 경기를 이겨내는 거죠. 로스터 뎁스가 강하다는 건 모든 선수들의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벤치 누가 들어와도 특유의 강도 높고 정확하면서도 유연하게 반응하는 수비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즉 팀 전체가 모두 1인분 이상 하는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들어와도 상대에게 계속해서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원래도 이런 점들이 그들의 강점이었지만 이들을 이번 시즌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건 바로 공격 쪽에서의 로스터 뎁스입니다.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는 공격에서도 미친 수준의 벤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게는 롤플레이어 역할부터 크게는 승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유형의 스코어러들이 로스터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경기 갑자기 오늘은 내가 캐리한다 하고 나오는 선수가 달라지는 수준이죠. 샤이가 MVP급 선수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고, 제일런 윌리엄스와 홈그랜도 이제 리그 상위권 스코어러라는 것도 다들 아실 텐데요.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제 이 3명의 올스타급 선수들이 컨디션이 나쁘거나 결장을 하는 날이 있더라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 나머지 자원들이 그들의 몫을 얼마든지 나눠 분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공격의 다양성은 어떨 땐 오히려 팀적으로 더 강해 보이기까지 하죠. 코트에 어떤 선수가 나오더라도 언제든 상황에 따라 20득점을 때려박을 수 있는 로스터가 주는 엄청난 어드밴티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AJ 미첼이죠. 이번 시즌 제일런 윌리엄스가 빠진 공백을 완전히 메우며 중요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에런 위긴스는 어느덧 리그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벤치 스코어러 중 한 명이 되었고, 이번 시즌도 9경기 평균 14.8득점, 3.7 리바운드, 2.2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제아 조 역시 위긴스와 거의 같은 수준의 볼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경기에서 평균 14.7득점, 3.3 리바운드, 1.6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엘리트급 벤치 득점원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벤치 자원으로 오클라호마 시티의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연결고리 같은 가드, 바로 케이슨 월러스가 있습니다. 월러스는 데뷔 때부터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로테이션 곳곳에서 부상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여러가지 포지션을 커버하며 사실상 팀의 만능 열쇠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월러스는 현재 8.4득점, 3.1 리바운드, 2.9 어시스트, 그리고 무려 스틸 2.3개를 기록 중이고 디플렉션도 경기당 5개로 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루겐츠 도르트와 알렉스 카루소 같은 리그에서 검증된 다재다능한 수비수들도 보유하고 있죠. 이 두 명의 선수들은 필요하면 언제든 더 큰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가 나와도 평균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 전체 로스터를 꾸리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에는 그들이 확실한 그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트 위에서 똑똑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는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AJ 미첼, 에런 위긴스, 아이지아 조 같은 선수들이 벤치에서 언제 올라오더라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스타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 시즌 막판에 모두가 돌아온다면 그건 뭐 더 말할 것 없이 그들에게 최고의 상황이 되겠죠. 오클라호마 시티는 정말로 2번, 아니 그 이상의 우승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 보입니다. 왕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의 로스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미첼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또 한 번 발굴해낸 숨은 보석입니다. 드래프트 전체 38픽, 2라운드에서 뽑힌 선수였지만 루키 시즌부터 리그 우승을 해낸 팀의 로스터에서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출전 시간은 경기당 16.6분밖에 되지 않지만 3점 슛 성공률 38.3%로 루키 중 5위, 디펜시브 레이팅 100으로 루키 전체 1위를 찍었죠. 그해 30경기 이상 뛴 루키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 픽이라는 성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차가 된 25-26 시즌, 미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레벨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첼은 사실상 기량 발전상과 올해의 식스맨상에서 모두 유력 후보입니다. 시즌 15경기 동안 16.3득점, 3.9 리바운드, 3.7 어시스트, 1.7 스틸을 기록 중이고 15경기 중 14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플레이메이킹도 제대로 눈을 뜬 모습인데 세크라멘토전에서 10어시스트, 뉴올리언스전에서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정통 가드처럼 경기를 조율하기도 했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는 역시 득점력입니다. 지난 시즌 평균 6.5점이던 선수였는데 올해는 16.3득점, 출전 시간을 36분으로 환산했을 때 지난해 14.1점에서 올해 21.7점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 경기마다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해내면서 로테이션의 핵심 멤버로 자리를 굳혔고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연속 우승 도전에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AJ 미첼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것처럼 오클라호마의 3옵션 챗 홈그랜 역시 이번 시즌 엄청난 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경기 동안 홈그랜은 커리어 하이인 19.9득점, 8.3 리바운드, 1.3 블록을 기록하고 있고 야투율 57.6%, 3점 슛 성공률 39%라는 센터의 기록이라고 보기 힘든 완벽한 득점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 시점 오클라호마의 2옵션이라고 해야 할 정도죠. 홈그랜의 공격력 상승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3점 슛 퀄리티와 자신감이에요. 스탠딩 캐치 앤 슛뿐만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3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막전 휴스턴전에서 스크린을 돌아 나와 윙으로 슬라이드하며 받자마자 던지는 클러치 3점 슛까지 보여주며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오프 더블 슈팅 능력을 자랑했죠. 2m 13의 선수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애틀란타전이었죠. 그 경기에서 홈그랜은 31.12 리바운드, 3스틸 1블록을 기록하며 완전히 경기 자체를 장악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3점 4개로 14점을 퍼부었고 끝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몰아붙이면서 결국 6개의 3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특히 AJ 미첼과의 픽앤팝 호흡은 거의 완벽 그 자체였죠. 홈그랜이 원래부터 슈팅 터치가 좋은 빅맨이었던 건 맞지만 이번 시즌에는 오프 더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완전히 레벨업된 모습입니다. 스크린을 타고 나오면서 몸 방향을 잡고 움직이면서 던지는 3점을 마치 가드나 스윙맨처럼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홈그랜이 더 위협적인 이유는 득점 방식이 단순히 슈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슛 기회가 안 나오면 직접 드리블로 공격을 전개하며 긴 스텝과 안정적인 핸들링으로 림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상대가 전통 빅맨이라면 홈그랜은 그냥 수비를 끌고 나와 페이스업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고 상대 수비가 안쪽으로 좁히면 작은 선수들 머리 위에서 그냥 슛을 쏴버릴 수도 있고 포스트업에서도 이전보다 강하게 버텨내며 마무리하는 기술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라면 생애 첫 올스타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강점이었던 수비는 여전히 철벽입니다. 리그 상위권 빅맨 반열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으면서 올 시즌도 제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가 유일하게 패한 포틀랜드전은 홈그랜이 뛰지 않은 경기였죠. 홈그랜이 코트에 있을 때 오클라호마는 11승 0패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는 코트 마진 지표에서도 팀 최고치인 플러스 13.8을 기록 중이고 이는 MVP 샤이보다도 높은 수치로 그만큼 코트 위에 홈그랜이 있을 때 오클라호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팀이 된다는 의미죠. 이제는 명실상부 공수겸장의 빅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난해 오클라호마 시티 연고 첫 우승을 이뤄낸 그들은
이번 시즌에도 당연히 강팀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시즌을 시작했지만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이번 시즌에도 강할 팀이 아닌 어쩌면 새로운 왕조를 써내려갈 팀이 아닐까 하는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은 이미 역사를 썼습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득실 마진, 역대 최고 인터컨퍼런스 승률, 오클라호마 시티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승리, 그리고 리그에서 두 번째로 어린 우승팀. 그런데 놀랍게도 68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즌을 치르고도 이번 시즌 그들은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NBA급 포워드 제일런 윌리엄스를 포함한 주요 로테이션 선수들이 결장해도 오클라호마 시티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이 팀이 완전체가 되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이 로스터는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 중 하나입니다. 아직 성장할 여지도 남아있고 전성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심지어 팀은 풍부한 드래프트 픽 자원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수년간 성공을 이어갈 준비가 이미 끝난 팀이에요. 샤이라는 확실한 프랜차이즈 에이스를 중심으로 말도 안 되게 깊어진 선수층까지 더해지니 연속 우승도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백그라운드인 코칭 스태프, 프런트 오피스, 구단 운영진 등 이 모든 조각들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맞물려 있고 이들과 선수들의 완벽한 구조는 승리라는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일회성 강팀이 아니라 왕조를 목표로 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2025년 오클라호마 시티의 NBA 우승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여러 전문가들은 스테판 커리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시대를 뒤이어 리그의 다음 왕조가 될 팀으로 오클라호마 시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우승을 차지했고 지금도 평균 24.5세의 리그 여섯 번째로 어린 로스터로 정상에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핵심 코어인 챗 홈그랜, 젤런 윌리엄스, 그리고 MVP 샤이 길데스 알렉산더를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젊고 포텐셜 있는 저렴한 자원을 수급할 자원인 드래프트 픽도 든든히 장전돼 있습니다. 2024년 올해의 감독 마크 데이크널트, 2025년 올해의 경영자 샘 프레스티, 이 두 명의 팀 리더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교과서 같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는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리그 상위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이 되었고 새로운 왕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도시가 창단 이후 역사상 전성기를 맞이한 순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때는 없었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5년 동안 그들은 우승 트로피를 몇 번이나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